시작에 앞서서 유승민 전 의원님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 그리고 나쁜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졌는데요. 최근에 말이죠 한 여론조사 범보수 진영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김문수 장관에 이어서 이제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예. 어쨌든 밑에 저기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한테는 너무 인기가 없으시네요. 저 보니까 저기 저 바닥이에요. 국민의힘 지지 1%. 빨간 데만 살짝 올라가도 김문수 장관님하고 빅2가 형성이 될 텐데 조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뭐라도 하나 좋은 게 있어서 다행이고요. 네, 뭐 제가 중도 확장력이 있다. 네네네. 그 대신에 이제 가장 큰 약점은 보수에서 아직 지지가 약하다. 뭐 이거라서 제가 이 보수 유권자들 네네.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나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네네. 이 썰전에 그만 나와야 되나 아니면 어디 저 보수 유권자들 많이 보는 채널에 나가야 되나 하여튼 이거 많이 보는데요. 이거 많이 봅니까? 네, 많이 그래서 보는데. 하여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최근 탄핵 반대 집회가 양쪽으로 이제 갈렸습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둘로 쪼개져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좌파 재판관들은 빨리 꺼져라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님 뒤에는 지금요 그 회장이 있다니까요. 이 두 팔을 가리켜서 이제 뭐 극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저희가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다뤘고요. 뭐 익숙한 이름인데 손현보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소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손현보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부산에 이제 대형 교회를 하신 분인데 부산 집회, 그다음에 동대구역 집회, 네네. 광주 금남로 집회 여기에 탄핵 반대 시민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게 이제 다 손현보 목사님 하시는 그 세이브 코리아 거기 또 전환길 일타 강사. 일타 강사까지 그냥 합세를 해가지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조금 쏠리는 것 같아요. 기독교나 개신교라는 그 큰 틀에서 보면 네네. 정광훈 목사는 아웃사이더죠. 왜냐하면 교단도 조금 작은 교단 출신이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손현보 목사님은 인사이더죠.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뭐 왜 일요일 날 대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를 기준으로 2,000명이 넘으면 대형교회 메가 네네. 처치라고 그러고 10,000명이 넘으면 기가 처치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예. 대형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대형교회가 많아요. 이 대형교회가 손현보 목사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 있고 때문에 여기가 지금 주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 정광훈 목사 그분은 단순한 목회자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했고 정치까지 같이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기독교 사랑 실천당인가 그거 만든 게 2008년인가 그렇고 최근에도 자유통일당으로 네네. 지난 총선에 후보도 내고 그랬잖아요. 네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세게 거칠게 비판하는 맞아요. 약간 강성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마음을 좀, 좀 후련하게 해준 그런 측면은 있는 분이고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뭐 국부법 반대라든지 사학법 반대라든지 재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몇 칼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제대로 주류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기껏 해봤자 뭐 싸움 잘하는 전사이긴 한데 변방의 뭐 장수 이런 정도 취급을 받았던 태생적인 한계도 있고 좀 주장이 좀 거칠고 이래서 그런 그래서 것도 조금 있나요? 이제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강점은 그거랍니다. 우선은 집회를 너무 잘한다. 이 보험사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장악력이 좋군요. 네, 보험사니까 뭐 들었다 놨다 이걸 굉장히 잘하고 거기 전문 팀이 붙어 있대요. 이 리액션 팀이든 뭐 이 맞추는 팀들 있잖아요. 완전 일종의 공연을 하듯이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한번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가서 보면 그 영적 체험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운이 고양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일별로 표현되는 온라인상의 우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한 계기를 그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 에너지를 너무 막 밀어붙여서 막 고양시키다 보니까 폭동으로까지 가버린 거죠. 이게 자충수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집회의 어떤 차이점.
생각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생각이 네네. 두 분이 정광훈 목사는 북한에서 간첩해 와가지고 이런 게 자꾸 엮었었는데 근데 이쪽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거다. 친이 친박 프레임까지 넣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현보 목사 쪽은 친이고 정광훈 목사 쪽은 친박이다. 근데 친의 주류가 지금 소현보 쪽으로 갔기 때문에 대선이 이미 기울었다. 아하. 이렇게 그걸 보죠.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거 비슷하게 지금 돼가지고 이게 뭐 광화문판이 여의도판이 이러면서 네네. 뭐 시장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겹치죠. 예. 그러니까 겹친다는 게 이제 뭐 어쨌든 개신교도 겹치고 그렇죠. 탄핵 그중에 어쨌든 간에 탄핵 반대도 겹치고. 겹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양쪽 진영 다 동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주류는 되게 서북 지방에서 활동하던 분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한 10만 명 가까이가 목회자들이 내려왔거든요. 공산주의랑 충돌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태생적으로 반공이 강해요. 아, 예.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이렇게 넘어서면서 교세 확장이 멈추기 시작하고 감소세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큰 교회는 강남교인으로 형성이 돼 여기는 이제 웰빙 보수주의라 그래서 중상류층들은 글로 다 가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두 갈래로 갔는데 젊은 층은 신천지로 갔고 노년층은 정광훈으로 갔다. 아. 그래서 이 신천지 현상과 정광훈 현상으로 대별되는 흐름이 있어 왔다. 근데 그것이 신천지는 이제 그때 이 코로나 사태 때 한번 세게 네. 얻어맞은 경우가 있고 정광훈 목사는 반공이라는 걸 가지고 세게 이제 캠페인을 해 들어가니까 교계에서 마지못해서든 뭐 어째서든 박수를 쳐주다가 서부지부 폭동 때문에 조금 이제 꺾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특임 전도사 두 분도 구속되고 이랬거든요. 대선을 생각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 저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거고 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와 윤상현 의원이 전시 반대 세력 집회에만 참석하고 윤 대통령 메시지도 여기에만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아까 제가 법정에서 배웠을 때에 여러분들께 꼭 인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셨거든요. 석 변호사 아저씨! 아저씨 40년지기 친구가 저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뭔 소행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조금 더 요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탄핵만 박사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하시네. 근데 근데 관심이 좀 있어요. 근데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예 근데 개신교라고 해가지고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 대부분 안 수많은 그렇죠. 개신교 신자들 중에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그렇죠. 예. 또 최근에 정제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그런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도 나오잖아요. 이걸 너무 막 전체 개신교가 그렇다고 매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개신교 최대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이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서울대 또 고려대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열렸는데요. 그날 또 마침 이제 또 졸업식 뭐 사진 촬영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어떻게 저기 이제 대학생들보다도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얘기 좀 들으셨죠? 네. 민폐죠. 축하하러 와서 사진 찍고 꽃다발 주면서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에 거기서 막 뭐 구호 외치고 그 행패짓이거든요. 그게 폐악질이에요. 저는 대학생들이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그렇게 캠퍼스 안에서 저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야 뭐 자유로운 거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인사들이 그 대학 캠퍼스 안에까지 가가지고 그거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대학생이 아니죠. 대학생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로 죽은 것을 영화에 선동하고 저런 분들이 교원에 와가지고 한번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는 좀 제재를 해야 되나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찬성하는 쪽든 반대하는 쪽이든 같이 이렇게 막 뒤엉켜서 혼전을 벌이면 둘 다 싫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옥석이 구분이 안 되고. 네네. 그게 아마 그분들이 원하는 목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야말로 이거는 민폐고 행패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김문수장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뭐 지난번에 이제 국힘에서 대선후보 중에서 일이 깜짝 등장해서 근데 이게 그래도 꽤 지속성 있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개혁 세미나에 이분이 이제 등장하셨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60여 분이나 모여가지고 야 이게 뭐 실질적인 어떤 대선 캠프 출정식이 아니냐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예. 어떠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피크인 것 같아요. 이제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광훈 씨랑 연결돼 있잖아요. 정광훈 집회도 너무 많이 나가고 실제로 만약에 선거 전 들어가면 공격당할 게 너무 많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광훈의 광화문파와 소년보의 여의도파 간의 경쟁에서 지금 주류는 소년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년보파는 만약에 네. 탄핵이 인용이 될 시에는 누굴 미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님을 그때 되면 그 좋은 이야기. 그 사람들은 네. 이길 만한 후보 쪽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여의도파나 개신교 주류, 기독교 주류들은 그리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겠죠. 김문수 장관 네. 말씀하신 지금은 뭐 고용노동부 네네네.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개혁 세미나에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야 그런데 이제 뭐 예. 국민의힘 의원 60여 분이 이제 간 거에 대해서 예, 뭐 그거는 아마 김문수 장관도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해석할 거다 정도야 알고 봤겠죠. 그 민감한 시기에. 네네. 근데 우리 김문수 장관님 오랫동안 정치 같이 해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왼쪽에 그쵸. 예, 계셨다가 너무 많이 보수 했었거든요. 정당에 네. 왔다가 우리 당이 굉장히 오래 있었죠. 경기도지사 뭐 예, 경기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3번인가 하고 근데 낙선을 2번을 하고 서울시장하고 그렇죠. 또 네. 대구에서 네. 그러고는 최근 한 5년 정도를 자유통일당을 했거든요. 정광훈 목사하고 네네네. 같이 자유통일당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거리의 투사가 되신 분이라서 국힘 당적은 있어요.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유통일당 당적을 얼마 전까지 그럼 이중 가졌는데 당적은 안 되잖아요. 경산원 위원장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서 당적을 버렸는지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뭐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이다. 네네.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편입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좀 나가는 이야기, 너무 나가는 이야기고 단일 종족주의라는 책 아세요? 네. 몇 년 전에 그 전국을 뭐 아주 우리 논란으로. 뭐 식민지 검대하론 그거를 쓰면서 그 안에 이제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나 뭐 독도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내용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굉장히 빠져 계신 분이에요. 김문수 장관이. 그래서 사석에서 사람들 만날 때 그 책 이야기를 굉장히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상당히 그런 극우적인 그런 입장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저하고 제일 이렇게 보면 극과 극에 계신 분 같아서 그분이 만약 출마를 하시게 되면 당원들하고 우리 지지층, 우리 국민들이 결국 이제 후보를 뽑을 건데 나중에 예?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안방까지 다 쳐들어와가지고 중도 보수라고 저러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 같은 분 내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 점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김문수 뭐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김문수 그쵸.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이나 아니면 보수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맞서야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그 당시 일제시대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8.15가 광복이 아니고 패망의 날이 되잖아요. 나라 망한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반국가 단체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본인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와 보수 간의 싸움을 벌여야 될 판이 이게 우선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싸움이 그칠고 난폭하게 진행되더라도 해서 정리가 돼야 국민들이 아 진짜 저 당이 보수 정당이구나. 보수 본령을 안 벗어나구나는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물쩍 넘어간다? 안 돼요. 물증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 안 와닿죠. 이 국민의힘이 극우를 내몰고 내쫓아낸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쫓아내야죠. 민주당도 극자로 쫓아내야죠. 민주당도 극자들이 더더더 붙어 있잖아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제가 뭐 당적은 없죠. 극자는 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거를 쫓아낸다 이거보다 우리가 너무 오른쪽에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수석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튼튼하게 지키고 거기에 좀 극우적인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개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거는 진작 정리했으면 좋고 맞다, 이거지. 앞으로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선 야 너나 잘해 우선 협력하지 말고 이거라니까요. 오케이 할게. 예, 그 얘기는 이제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대신 해드릴게요. 예. 이번 대선이 윤석열 대선이거나 명태균 대선이면 국힘은 무조건 집니다. 그럼 그 두 가지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후보로 뽑으면 돼요. 자유로운 사람은 뻔히 아시죠? 누군지. 예. 아니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좀 아니었습니까? 제가 모방한 겁니까? 알겠습니다.